여러분, 살면서 이유 없이 마음이 끌리거나 마치 누군가 뒤에서 등을 떠미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히 여러분의 기분 탓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뿌리, 바로 조상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독하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신호예요. 그동안 왜 그렇게 좋은 인연이 안 나타났는지 답답하셨죠? 그건 여러분의 운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조상님이 여러분께 가장 귀한 때에 가장 귀한 사람을 보내주기 위해 잠시 문을 닫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누른 지금이 바로 그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필연의 타이밍입니다. 조상님이 점지해준 기운은 아주 찰나의 순간에 스쳐 지나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겠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라는 복채를 내서 이 귀한 인연의 기운을 여러분 삶에 지독하게 박제하세요. 이건 단순히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열린 여러분의 운명의 문이 다시 닫히지 않게 고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 조상님이 점지해준 놓치면 평생 후회할 대박 인연, 그 사람이 누구고 언제 나타날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아래 카드 중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2장 이상 보이신다면 모든 카드 리딩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럼 시간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현재 우리 여러분의 연애 상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입니다. 자, 지금 우리 여러분의 마인드는요, 그래, 연애 해보자, 시작해보자, 이러한 좀 열정의 마음이 가득 찬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정말 연애에 대한 열정의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일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뭔가의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하려는 의지가 좀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많이 보여지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의 연애는 그렇게 막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무난하게,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때가 되어서 만나왔던 그러한 연애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해요. 또 우리 여러분의 성향을 제가 봤을 때는 연애를 하시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연애를 하는 분이라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금사빠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딱 내 눈에 들어오면 나는 그 사람한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연애를 하게 될 경우 보통은 장기 연애를 많이 하거나 짧게 만나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연애를 하다 보니까 후폭풍이 좀 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의 현재 연애 흐름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연애하는 스타일 자체가 너무 이렇게 잘 챙겨주고 배려를 너무 하다 보니까 연애를 하면은 내가 좀 잃는 게 많다? 내가 좀 포기하는 게 많다? 내가 좀 손해보는 게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연애에 대해서 누가 손해를 봤다, 이득을 봤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마음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제가 여기서 암장 카드 열면 27번 카드인데 2279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좀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나를 대시해가지고 만나는 흐름들이 있다라고는 해요. 그래서 연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약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마음이 확실하게 연애를 빨리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좀 신중하게 지켜보고 만나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좀 강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주제가 이제 조상님이 점지해 줄 나의 인연이잖아요. 우리 조상님이 나에게 언제 인연을 보여줄 것인지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보내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인연과 그리고 결혼할 인연은요, 조상끼리의 조상줄에서 약간 합이 들어와야지 이게 좀 이제 인연으로 좀 발전되는데 그 인연도 되게 깊은 인연, 좀 미래나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인연으로 좀 가는 건데 지금 딱 중개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제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떠한 조상의 합의가 있어서 만나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우리 조상님께서 연줄을 맺어주겠다.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요. 외부적인 상황으로서 안 만날 수 없게끔의 상황을 많이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그냥 소개팅 해봐. 그거 띡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뭐 제안을 했는데 그냥 괜히 하기 싫어서 안 해서 끝나는 거는 그건 인연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든 만나게 되는 그런 인연이 있거든요. 그냥 안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는 인연? 그런 것처럼 외부의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게끔 사인이 온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시계를 봐야겠죠? 지금 10번, 20번, 1번, 31번, 33, 336번. 아, 여러분은 올해 상반기보다는 올해 하반기쯤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8월, 9월부터 12월 달, 11월, 12월 달, 요때가 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8, 9월, 11월, 12월, 요 타이밍에 여러분이 안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의 타이밍을 여러분이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 어떤 사람일지 봐야겠죠?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 조상님이 점지해준 인연의 좀 전체적인 특징은요, 좀 차분함입니다. 사람이 막 웃상이고 잘 웃고 다니고 성격이 막 쾌활한 느낌보다는 약간 차분하고 조용하고 좀 신중한 타입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첫 인상을 딱 보면은 베일에 쌓여 있는 느낌이랄까요? 저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 무슨 생각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는 그런 인연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 사람 자체는 외모는 상당히 뛰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바래왔던 이상형, 바래왔던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딱 여러분이 바라던 그 사람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이 카드 자체가 인기가 많은 카드거든요. 인기가 많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니면은 만인의 이상형의 가능성이 크죠. 좀 보편적인 이상형들이 있잖아요. 키 크고 되게 외모도 괜찮고 아니면 여성분이시라면은 뭐 적당한 키에 되게 외모가 예쁘고 뭐 몸매가 글래머러스한 요런 느낌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성들이 봤을 때 모델 같다라든지 아니면 연예인 같다, 뭐 인플루언서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외모는 딱 눈에 띄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요, 생각보다 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기술직의 느낌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이 기술직이 뭔가 운동을 하는, 운동과 관련된 직업, 아니면 뭔가 멘토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사람들을 이끄는 직업, CEO나 사장?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말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말의 힘이 굉장히 커 가지고 사람들을 말로써 이끄는 것도 굉장히 큰 걸로 보입니다. 아니면은 진짜 뭐 힘을 쓰는 직업들 있잖아요. 그 건설 현장에서 그런 좀 건설 현장에서도 되게 직업이나 일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쪽, 그런 전문 기술직 요런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베일이 쌓여 있고 조용해 보이고 신중해 보이지만 속에는 부글부글 끓는 테토스러움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격은 그래서 강단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주장도 세고 자기만의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겉으로 본 모습과 이 사람을 실제 알았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을 조상님이 왜 이어주게 하는지 열어볼게요. 자, 우리 조상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이어주려고 할까? 옛날부터 점 찍어놨다고 해요. 옛날부터 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 사람이 그 조상님 눈에는 너무 이제 완벽해 보였나 봐요. 이제 조상님들도 외모를 좀 보시나 봐요. 그래서 좀 그런 외모도 너무 멋있고 혹은 예쁘고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저절로 눈이 가서 아, 우리 손주, 우리 손녀, 아니면 우리 증손주, 증손녀한테 진짜 소개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여러분의 성향 자체가 부드럽잖아요. 어디 가서 막 크게 뭐 큰 소리도 안 하고 너무 여러분이 순진하잖아요, 연애할 때. 그러니까 우리 순진하고 약한 이러한 우리의 자손을 그런 강인한 사람이 이렇게 리드해 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연결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강인하지만서도 어쨌든 좀 연애하는 부분,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서는 좀 연약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분과 비슷하겠다. 요렇게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점을 찍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또 중간중간에 약간 트러블적인 요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쪽이랑 좀 뭔가 얘기가 안 맞았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저는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겠다. 조상님이 이어주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번 그 상대가 봤을 때 나의 매력도 열어볼게요. 자, 일단 상대가 봤을 때 우리 여러분은요. 되게 아담하고 뭔가 소담한 느낌? 그리고 되게 동안의 느낌? 그러니까 아이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뭐 남자분을 싫어하면 동안의 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러분을 딱 보면은 되게 해맑다, 귀엽다 이런 느낌인데 상대는 테토잖아요. 테토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이런 아담, 소담, 귀여운 매력에 좀 푹 빠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카드도 똑같은 카드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진짜 내가 지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외모 카드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라는 뭐 예쁘다, 멋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동안이다, 아이 같다,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봤다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의 그 특유의 분위기? 이런 게 상당히 좀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자마자 좀 푹 빠지거나 좀 짝사랑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주변에서도 자꾸 그 사람 진짜 괜찮더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마음이 자꾸 여러분한테 동요되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자꾸 괜찮다고 하는데 진짜 괜찮은 사람일까?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되는지도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 사람은 여러분의 그 특유의 분위기, 내가 좀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자체는 여러분이랑 좀 내가 지켜줘야겠다. 내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갈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고 싶진 않아. 그렇게 접근했다가 괜히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좀 여러분을 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좀 지켜주려는 마음으로 갈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한테 이성적인 끌림을 확 받는다고 해요. 이 15번 데빌 카드 자체가 이성적인 끌림의 카드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을 딱 보면은 보자마자 약간 도파민이 도는 거죠. 우리가 도파민이 돌면은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쇼츠 같은 거 봐도 도파민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잖아요. 그렇게 중독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 이 사람한테 여러분은 약간 쇼츠 같은, 근데 쇼츠는 아니죠. 왜냐면 쇼츠는
빨리 끝나고 빨리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계속 보고 싶어 하고 보면은 너무 재밌는 그러한 존재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상대방이 여러분의 눈치도 엄청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눈치 맞춰서 잘 해줘야지, 이런 거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정말 이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조상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조상 측에서도 이제 여러분에게 점을 찍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을 나한테 반하게 만들게끔 이렇게 좀 잘 세팅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의 매력도 충분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좀 이렇게 더 넣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여러분을 봤을 때는 가장 큰 매력을 느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여러분의 마음 열어볼게요. 진짜 다행인 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 사람 보면은 마음에 들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나도 그 사람 보면은 좀 푹 빠지게 되는 그런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약간 성격이 급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나는 막 이 사람이랑 재고 따지고 이런 거 진짜 적성에 안 맞아. 난 이 사람 마음에 들면 무조건 직진이야. 하고 좀 내 스스로가 주변을 정리하고 이 사람한테 올인할 느낌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두 번째 카드가 지금 여러분이랑 똑같이 나왔죠.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도 그 사람을 보면은 도파민이 빵빵 터지면서 굉장히 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왠지 모르게 여러분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아마 처음 만남부터 좀 서로에게 호감의 마음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서로 정말 불같은 사랑에 빠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만나면 어떨지 한번 열어볼게요. 우리 조상님께서 연결해 주셨는데, 과연 어떨까? 자, 일단은 두 분이 만나면요, 잘 만납니다. 친구 같은 썸의 관계부터 서서히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서서히 시작한 관계 안에는 설레임의 포인트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두 분이 정말 설레이는, 가슴 떨리는 그러한 연애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또 왠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많이 안정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이 좀 불안하면은 연애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좀 연애가 불안해지기도 하고 약간 돈 문제 이런 것도 좀 괜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이미 두 분 다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부분은 어려움이 없겠다 싶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연애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 사람만 생각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한 연애가 될 것 같아요. 또한 이게 현실의 느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미래, 진짜 결혼, 이런 것까지 자연스럽게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운명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두 분 사이에 진짜 운명의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정말 조상부터 이어져 주는 그런 소중한 인연이겠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암장 카드 열어봐도 11번이거든요. 그럼 11, 11, 2번 카드인데, 되게, 불같은 사랑에 빠져서 불같이 결혼에 골인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아직 저는 결혼 안 할 건데요. 결혼 정년기 아닌데요. 하는 분은 불같은 사랑에 빠져서 정말 미래,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만나겠다. 그 정도로 깊은 관계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인연 특별히 문제 있는 게 없고요. 왜냐면 아예 합이 맞춰진 상태에서 만난 인연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잘 만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상님께서 어쨌든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인연을 만나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우리 조상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이 행운의 아이템을 하면은 너의 전체적인 복과 운이 올라갈 것이야 라고 해주는 아이템을 제가 대신해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조상님이 여러분께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네가 가장
화려하고 당당할 때 그 인연이 나타날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현대판 복주머니 아이템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수부터 추천을 해드릴게요. 향수는 귀인을 부르는 좀 맑은 우드 향이나 인센스 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좀 깊은 숲속의 고목에서 느껴지는 샌달우드, 아니면은 좀 침향 요런 느낌? 아니면 스파이시한 샤프란 향수 요런 것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색감을 좀 추천드리자면요. 로열 골드나 딥 버건디 계열 색감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부와 명예를 이렇게 상징하는 황금색, 그리고 뭔가 애군을 막아주는 그런 진한 붉은 버건디 이런 게 좋거든요. 그래서 버건디 컬러의 옷이나 가방에 골드 액세서리로 좀 포인트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는 버건디 립을 좀 발라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운의 굿즈 모양 좀 추천드리면 해바라기 패턴의 소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그림을 현관에 걸어두시는 분도 있죠. 해바라기 그림을 뭐 현관에 걸어두셔도 좋고, 아니면 해바라기 문양을 가방에 그 열쇠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걸으셔도 좋고, 에어팟 고기에다가 키링처럼 걸어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문양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저의 이 천도 호랑이 문양이거든요. 요런 호랑이 문양의 좀 굿즈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를 좀 추천드리자면 저는 태양 모양의 귀걸이, 태양 모양의 목걸이 이런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아니면 제가 아까 말했었던 호랑이, 뭐 해바라기 이런 걸로 된 액세서리, 골드로 된 거, 요런 거 좀 활용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행운을 줄 시간과 장소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간을 먼저 추천드리자면 저는 좀 오전 시간, 브런치 시간 요럴 때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요 사이의 타이밍이 좋아서 그 시간에 약속을 잡거나 뭔가 이제 좀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좀 추천드리자면 저는 은행 본점이나 금융가가 좀 밀집된 장소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종로, 뭐 여의도, 테헤란로 뭐 이런 쪽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굉장히 바쁜 그런 좀 증권가 이런 쪽에서 좀 있는 것도 여러분에게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공사 현장이나 좀 공사판 모양의 그런 카페 이런 것도 정말 괜찮고, 아니면은 대형 쇼핑몰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팝업 스토어 이런 것도 너무 좋기 때문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나 플래그십 스토어 있다면은 한 번씩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조상님이 점지해줄 연애 한번 열어보았고요. 여러분에게 꼭 좋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 리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현재 우리 여러분의 연애 상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우리 여러분의 현재 연애 상태입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여러분의 연애 상태 어떤 거 열어본 건데, 먼저 여러분의 지금 전체적인 특징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딱 제가 봤을 때, 우리 여러분은 굉장히 멋있고 당당하고, 되게 커리어적인 부분으로 좀, 위에 있겠다? 이렇게 좀 많이 보이거든요. 약간 성공한 느낌도 많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요, 일단은 지금 남부럽지 않은 상태다.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진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먼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남부럽지 않을 때, 외롭지 않을 때 연애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외로워서 막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나 아무도 필요 없어. 난 그냥 혼자 살아도 돼.' 이런 상태일 때 연애하는 게 좀 건강하게 연애할 수 있겠다. 전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러분 자체가 인기가 없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 지금 여러분한테 대시하고 있는 사람이나 뭐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뭔가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막 다가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좀 거들떠보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나의 관심은 너네가 아니야. 이런 느낌도 있고 나랑 그 다가오는 사람이랑 뭔가 수준이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좀 나 같은 사람, 나랑 좀 비슷한 성향이거나 나랑 좀 비슷한 위치 뭐 이런 거를 원하는데 다가오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소개팅 제안을 받을 때는 뭔가 내가 원하는 타입의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오고 있는 제안들을 좀 거절하는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암장 카드 열어봐도 17번이네요. 그러면은 17, 17, 8번이니까 여러분은 연애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무나 나 좋다고 해서 만났다가는 내가 진짜 크게 힘들어요. 여러분은 한번 정을 주게 되면은 진짜 정을 많이 주는 타입이거든요. 후폭풍도 좀 크고 많이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사람을 고르는 게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웬만해서 내 기준에 넘지 않으면 절대 상종을 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상종하지 않는 게 좀 약간 차가워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애초에 내가 좀 힘들어질 만한 것들을 차단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여러분은요, 다양하게 제안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뭐 특별하게 내가 원하는 타입이나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크게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주제 자체가 조상님이 이제 점지해줄 베스트 2년인데, 한번 우리 조상님이 나한테 언제쯤 인연을 보내줄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카드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중재 카드예요. 이 중재 카드는요, 그 조상님이 이제 자손들한테 보내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너와 잘 맞겠다 하고 해서 이렇게 점지를 해서 이렇게 나에게 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점지의 운도 잘 들어왔고 조상끼리의 합도 되게 잘 들어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각자 조상님께서 그래 우리 자손 너에게 너의 뭐 자손이랑 이렇게 연결해주면 좋겠다.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딱 한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잘 되어 있는 상태다. 이제 조만간 올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시기를 봤을 땐 저는 가을 정도로 시기가 좀 보여져요. 빠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쌀쌀하고 이제 낙엽 떨어지고 이러는 10월 달, 11월 달은 아니겠죠? 9월, 10월 달, 요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 시점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제한이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제 눈이 좀 높다 보니까 어떠한 제안이 오든 소개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좀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좀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다라는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만나는 건 다소 어려워요. 왜냐면은 여러분은 인위적인 모임, 만남 별로 안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뭐 러닝 동호회를 갔다. 그런 것조차 일단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소개팅 어플 이런 것도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만나려면 인위적으로도 뭔가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긴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뭔가 행동하는 건 싫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났으면 좋다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좀 주변 사람들이 소개를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저는 10월 달, 9월 달, 9월, 10월 달 이때 소개팅이 들어오는데 그 시기를 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9월, 10월 달에 들어오는 소개팅을 무조건적으로 잡으셔야 되고, 그거는 우리 조상님께서 잡아주는 인연, 조상님께서 잡아주는 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면은 또 흐지부지 또 시간이 길게 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거절해도 되지만 9월, 10월에 오는 제안은 절대 거절하지 않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점지해 주셨을까? 어떤 사람일지 제가 전반적인 특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우악스럽고, 막 정열이 넘치고, 막 태토고 이런 것 같진 않고 약간 애견의 느낌이 있습니다. 좀 차분하고 사람이 감성적이에요. 좀 예술적인 조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술을 좋아하든지 문화, 공연 이런 것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본인 스스로 감수성을 좀 느끼고 그런 걸 통해서 좀 힐링하는 푸는 느낌이에요. 약간 술자리를 좋아하고 술 먹고 친구들이랑 이런 거를 좋아하기보다는 혼자서 취미 생활을 좀 즐기고 좀 자기만의 예술의 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좀 밝은 성격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마인드 자체가 감성적인데, 이 감성은 약간 비관으로 빠지기 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감성적인데도 더 밝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예술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사람이 빠진다기보다는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그걸 또 자기의 삶에 연계해서 본인 스스로도 긍정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용하지만서도 자기만의 무드가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좀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 자유롭다고 해서 뭐 직장이 없다,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직장도 있고 약간 프리랜서의 느낌도 많이 보여집니다. 왠지 저는 예술과 관련된 프리랜서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아니면 예술을 좀 가르치는, 예술을 또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직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유튜버, 크리에이터,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어요. 좀 여행을 다닌다거나, 여행 유튜버,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저널리스트, 기자, 뭐 이런 쪽으로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그거를 또 감성적으로 느끼고 자기만의 색깔로 표현하는 일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불안해지지 않으려면.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래 가정 자체가 좀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정적인 가정에서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봐." 하고 좀 밀어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고 막 생활이 힘들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지원받으면서 잘하고 자기도 또 그만큼 지원받은 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됨됨이나 되게 흥미로운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상님은 왜 나를 이 사람이랑 이어주려고 하는지 열어볼게요. 자, 왜 나를 이어주려고 하실까? 오래전부터 좀 점을 찍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인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데 현실을 살면서 그런 감각들을 많이 놓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도 옛날에는 뭐 문학 소녀고 뭐 음악 감상이고 뭐 새벽 감성 느끼면서 노래도 듣고 막 이랬었는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바빠지고 하면은 노래 들을 시간도 없잖아요. 저도 노래 안 들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좀 여유를 느끼고 예술을 감상할 시간이 없거든요. 원래는 좋아했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거를 잊고 살았는데 그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께서는 우리 자손이 너무 일만 하면서 살고 너무 바쁘게 살고 그 예전에 있었던 감수성, 감성, 따뜻함 그런 예술 혼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런 것만 채워주면 너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질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서 너도 그러한 감성을 다시 찾아서 더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란다라는 마음이 녹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상대가 봤을 때 여러분의 모습 알아볼게요. 자, 상대가 봤을 때 우리 여러분의 모습은 밝고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상대도 긍정적인데 여러분도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들다 보면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생각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뭐 청소년기 때까지는 자아 팽창이라고 해서 나는 뭐든 잘 될 거야. 나는 잘할 거야. 라는 마인드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청소년기가 지나면 자아 팽창이 사라지면서 사람이 약간 비관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내 인생 왜 이래.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현실 안주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걸로 인해서 성장했던 부분들을 상대방이 굉장히 좀 크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좀 차갑기는 해요. 차갑고 약간 칼 같은 부분도 있고 시간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칼같이 지키는 부분도 있지만 어른스러우면서 또 아이 같은 해맑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러한 여러분의 매력 포인트를 좀 크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도 열어볼게요. 자, 일단 상대방은요, 여러분을 신중하게 바라보려고 할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신중하게 이 사람을 알아봐야겠다. 이런 마인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봤을 때 주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높이 올려놨을 것 같아요. 아, 그 사람 진짜 괜찮다더라. 그 사람 되게 좋은 것 같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도 좀 큰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한번 연애를 하면은 굉장히 장기 연애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볍게 만나서 가볍게 끝나기보다는 오랫동안 지켜보고 오랫동안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좀 진중한 마음으로 임할 것 같습니다. 암장가도 열어봐도 10번, 15번, 17번, 17, 17, 8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마음 표현하는 걸 좀 어려워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약간 눈 높아요. 눈이 낮지가 않아요. 눈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자기가 만날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 신중하고 깐깐하게 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랑 첫눈에 반한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랑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푹 빠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깊이 있는 마음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감수성 엄청 감수성이 있는 건 아니더라도 가끔 얘기할 때 보이는 그런 감수성들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이 사람 굉장히 마음에 들 것 같은데요. 열정의 카드입니다. 그럼 나는 이 사람 보자마자 이성적인 끌림을 확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와, 여러분 아마 소개해준 사람한테 절할 수도 있어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좋다고 절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데요. 자, 이 15번과 이 11번 카드가 두 개가 나왔으면은 이게 이성적인 끌림이 확실하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이성적인 끌림을 엄청나게 강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너무 내 스타일이야. 너무 마음에 들어. 하면서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저는 지금 혼자도 편하고 혼자서도 잘 살아요. 하는데 이런 나의 인생에 이러한 내가 좀 푹 빠지게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좀 놀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이런 면이 있다니. 정말 나의 숨겨져 있던 감수성, 나의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새싹처럼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분이 만나면 어떨지도 열어볼게요. 자, 두 분이 만나면 빠르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지는 얼마 안 됐더라도 진짜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마냥 정말 편할 것 같다라고 해요. 이 연인이 만나면서 저는 대화하는 수준이 되게 비슷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대화하는 수준이 비슷해야지만
이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그분이랑 여러분이랑 되게 대화 수준이 비슷해서 진짜 편안한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처음 만남부터 말을 하는데 막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고 이렇게 좀 많이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져질 수 있어요. 빨리 좀 사귀게 된다든지, 사귀더라도 뭔가 빠르게 좀 결혼 생각을 한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진지하게 만날 가능성도 매우 크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만나고 못 만나고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6, 16, 7이니까 진짜 결혼 운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예 소개를 받을 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좀 소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두 분의 인연이 얕지는 않다. 왠지 모르게 이번에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조상의 뜻이다.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9월 달, 10월 달 그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회가 온다면 뭐든지 다 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냥 누가 뭘 제안했을 때 재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오케이 하세요. 9월, 10월 달. 그 전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9월, 10월은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조상님께서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운을 좀 올려주기 위한 행운의 아이템을 좀 추천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니고 다니신다면 연애운은 물론이겠거니 여러분의 금전은 전체적으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조상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혼자보다는 함께일 때, 사람들과 함께일 때 운이 배가 된다."라고 꼭 말씀을 전해 주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멘트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에게 향수를 부터 좀 소개를 해 드리자면은 저는 향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샴페인의 버블감과 새콤달콤한 루바브 아니면은 진토닉 베이스의 약간 칵테일 향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달달한 칵테일 같은 느낌, 뭔가 파티의 느낌의 나는 그런 향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탄산처럼 경쾌한 느낌, 무거운 느낌의 향수보다 약간 가벼운 느낌의 향수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색을 좀 추천해 드리자면 저는 멜론 그린이나 셔버 핑크 이런 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멜론 색깔이랑 핑크 색깔 좀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의는 약간 그린, 가방이나 신발은 뭐 핑크 같은 걸로 좀 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화장품,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핑크를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리고 굿즈를 좀 추천드리자면 요즘에 약간 인스턴트 카메라 많이 나오기는 하잖아요. 좀 폴라로이드나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인데 좀 옛날에 쓴 디지털 카메라를 뭐 축소해 놓은 판, 흑백 카메라를 뭐 되게 축소해 놓은 판 요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진은 혼자 찍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랑 함께 찍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즘 또 날씨 좋으니까 피크닉도 되게 좋은데 이 피크닉 매트, 돗자리 같은 거 가지고 다니셔도 좋고 칠링백 있잖아요. 와인 칠링백. 요런 것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행운의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뭔가 컬러풀한 비즈 이런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컬러풀한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는 비즈 아이템들, 비즈 팔찌, 목걸이 이런 것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좀 잘 추리셔서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여러분에게 좋을 시간과 장소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시간은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 이런 좀 디너 타임의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노을 지고 약간 해가 지는 타이밍들 고때 시간에 좀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소를 제가 좀 추천드리자면 약간 한옥 느낌? 한옥 다이닝? 아니면 정원이 있는 그런 한옥? 이런 것도 좋고
우리나라 고궁 같은 곳에 방문하셔도 좋아요. 사찰도 괜찮고요. 한정식 먹으러 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한정식이 일반 건물이 아니라 한옥에 정원 딸려 있고 막 분수 나오는 그런 곳이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약간 티하우스도 좋아요. 약간 프라이빗한 티하우스, 차 마시는 공간, 아니면 조용한 와인바 같은 곳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구 갤러리나 카페가 있는 좀 복합 문화 공간 있죠? 그런 곳도 좀 카페로 방문하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앤틱한 옛날 가구, 좀 빈티지한 그러한 카페에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조상님께서 연결해줄 나의 인연 알아봤고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제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연애 상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의 연애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상황보다는 여러분의 성향적인 부분이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은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되게 웃으면서 잘 대처하는 좀 유연성이 있는, 융통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함에 있어서도 되게 이렇게 큰 트러블이나 큰 싸움을 그렇게 막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그냥 좋게 좀 넘어가는, 그냥 좋게 좋게 잘 가자라는 느낌으로 가는 걸로 좀 보여요. 약간 평화주의자적인 기질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주변에 이성들은 좀 있겠다라고 보여요. 주변에 이성들은 있겠는데, 사실 이 이성들이 다 막 진짜 이성으로 보이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도 넓고 발도 넓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딱 내 사람은 딱 없다라고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한 번 친구가 되면은 진짜 그냥 무조건 끝까지 친구가 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성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이성으로 보여 가지고 설레는 마음이 생긴다? 이거는 내 사전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진짜 이성으로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또한 주변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남녀 사이에 친구가 될 수 있어?" 하는데, 여러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성에 대한, 그러니까 알고 있는 친구였다가 이성으로 발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본인도 원하지 않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야 뭐 그냥 너는 주변에 네 친구들 그냥 아무나 사귀면 되잖아."라고 하지만, "아니 나는 그런 애들은 이성으로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라고 여러분은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현재 상황 자체가 좀 바쁜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계신다든지, 뭔가 내가 내 하루 일상 루틴을 지내는 것도 좀 빡세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바쁘기 때문에 연애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암장 카드 열어보면은 10번, 20번, 30번, 40번, 45번, 49번. 49번이면은 13, 49, 13, 4번 카드예요. 연애는 할 수 있는데 연애하기까지가 진짜 많이 복잡한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이성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랑 친구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성격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이성을 만나면 친구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 여러분은 친구 안 사귀죠. 그래서 여러분이랑 사귀게 되는 것 자체가 다소 어렵다,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진짜 완벽하게 내가 이성이 느껴질 만한 이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친구 같은 느낌의 연애? 여러분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연애가 그렇게 막 많이 연애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아니면 많이 연애를 했더라도
이 연애가 길지 않았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나름의 해박한 연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거를 실전으로 내 걸로 이제 사용하려면은 그게 좀 이제 어려운 거죠. 저 친구 중에서도 그런 애 있어요. 연애 박사예요. 그냥 연애 석사도 아니에요. 연애 박사 학위일 정도로 연애를 진짜 막 연애 상담도 잘해 주고 이런 앤데 걔 모쏠이거든요. 그래서 참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도 연애에 대해서는 잘 알 것 같은데 일단은 내 거에 대입을 해서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가 조상님이 나에게 좀 점지해 줄 그런 인연인데요. 일단은 언제쯤 점지해 주실련지 제가 한번 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조상님께서 점지해 줄 인연 열어봤습니다. 일단은 좀 염두는 해 두신 것 같아요. 염두는 해 두셨고 좀 갑작스럽게 "너에게 이 인연을 던져 줄 거야."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의 흐름은 좀 전조 증상, 좀 너를 파악하는 그때의 타이밍이었던 거고 이제 조만간 너에게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질 거야. 그것은 내가 내주는 그러한 사건이니까 그거에 너가 좀 확실한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암장 카드 열어봐도 33 번이니까 336 이잖아요. 이 흐름은 저는 8 월, 9월 달로 보여요. 지금 빠른 시일 내는 아니죠. 5 월이니까 한 두세 달 정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8, 9월 달 정도에 어떠한 인연이 내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일부러 어디를 가서 소개를 어쩌고 해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좀 외부 상황을 만들어 준다. 판을 깔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약간 시라노 연애 조작단 연애 아시나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런 시라노 연애 조작단처럼 좀 연애의 판을 좀 깔아주는 그러한 시점이 8, 9월 달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연애 운이 있다, 이러한 일이 있다 해서 집에만 있으면은 절대 그게 안 되잖아요. 좀 자발적으로라도 내가 외부에 좀 나가든지 산책이라도 하든지 좀 그러한 시간들을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나게 될 이 조상님이 점지해 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열어볼게요. 자 일단 이 사람은요 굉장히 당당하고 당찬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약간 냉정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차가운 인상일 수도 있고요. 좀 진짜 바늘로 몸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차갑다. 뭔가 까칠하다. 이런 인상을 주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람 굉장히 능력 있어요. 이 능력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뭔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굉장히 큰 기관, 준공무원, 공무원 아니면 중견기업 이상 요런 곳, 대기업 요런 쪽에서 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도 벌 만큼 좀 버는 것 같고 어느 정도 현실적인 기반이 탄탄하게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분의 카드에서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안정이 된 카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이성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외모일 수도 있겠고 뭐 몸매일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하게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인 기반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능력적인 부분 이런 거를 좀 볼 것 같은데 저는 이 사람이 좀 능력적인 부분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호감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 약간 까칠하고 좀 그렇긴 해요. 근데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의리가 좋아요. 이 의리가 좋은 사람들은 또 제가 봤을 때는 이 의리가 좋으면 바람을 안 피는 것 같아요. 이건 저만의 생각일 좀 모르겠는데
자기 아내, 자기 부인, 자기 남편과의 의리가 있으면은 어떻게 바람필 생각을 할까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의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눈 파는 사람도 절대 아니고 진짜 묵묵히 가정을 지키려고 열심히 일하는 느낌이라서 약간 좀 차갑고 냉담하고 좀 쿨할 수는 있겠지만 속은 따뜻한 느낌이에요. 약간 표현을 잘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교스럽고 이런 건 아니에요. 참 무심하게 툭 이런 느낌이라서 좀 그런데 여러분이 또 애살스러운 부분도 있고 여러분이 또 다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사람을 우리 조상님은 나를 이어줄까 열어볼게요. 자, 이미 우리 조상님은 우리 자손에게 이러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었대요. 여러분이 너무 여리고 순하고 막 이래가지고 걱정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만나서 고생할까봐 또 누구 만나가지고 힘들어할까봐 좀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이 했던 연애들이 뭐 나름 괜찮긴 했겠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상처받고 힘들었던 부분이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점지해주는 이유는 너가 이 사람을 만나면 편해질 것 같아서 너가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너 스스로가 힘들었던 거 이런 것도 다 치유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체가 남한테 싫은 소리 막 안 하고 그냥 좋게 좋게 잘 넘어가는 그런 타입인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어막, 방패막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이 또 제잘제잘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챙겨야 되는 사람, 여러분이 더 챙겨야 되는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능력도 있고 여러분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품 안에서 편안하게 또 자기의 색깔을 펼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자손이 정말 편하게 잘 지내길 편하게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뭐 리딩을 이렇게 쭉 뽑아보면서 다양한 카드를 많이 뽑았잖아요. 다른 리딩도. 근데 이 카드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진짜 노린 게 아니고 진짜 계속 나와요. 이 조상님의 하는 말에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조상께서 여러분에게 좀 "내가 점지해 줬다. 너 꼭 그 사람 만나야 된다."라고 사인을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상대가 봤을 때 여러분의 모습도 열어볼게요. 자, 상대가 봤을 때 여러분은요. 맑은 눈의 광인입니다. 되게 주도적이고 자기 생각도 되게 잘하고 뭔가 열심히 열정적인 사람이라고는 보는데 은근히 여러분 마음이 여리잖아요. 마음도 여리고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외형적으로 보이면서도 내향인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면은 한 1주일, 2주일은 집에 뻗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향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내향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여러분을 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되게 순수하구나. 되게 착하구나. 의외로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자체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체에 밝은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런 좋은 에너지들도 이분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현실적으로 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여러분같이 좀 통통 튀는 매력의 사람이 다가온다? 있다? 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눈길이 갈 것 같아요. 물론 성향은 다르지만 자기랑 똑같은 회색의 사람을 또 회색이 만나면 싫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회색인데 여러분은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또 이 회색이 노란색을 동경하겠어요. 그래서 상대는 여러분의 그 밝은 모습들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여러분이랑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방 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지도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어요. 뭐 가볍게 그냥 끝내는 호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고 싶고 알아가 보고 싶은 마음들, 계속 연결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 열정의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냥 보자마자 눈에서 하트 뿅뿅이 나와 가지고 완전 푹 빠지게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밖에 안 보이고 계속 여러분만 쳐다보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주변을 맴돈다든지 여러분 근처에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짝사랑 카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짝사랑 카드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냥 숨죽이면서 그 타이밍을 계속 엿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열정의 마음으로 되게 좋아해요. 열정의 마음으로 좋아하고 사랑에 푹 빠지지만 분위기나 상황으로 인해서 좀 마음을 감추고 좀 천천히 지켜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크게 걱정하거나 생각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좋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마음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도 그 사람한테 엄청 끌리겠어요. 오늘 확실히 이제 조상님이 점지해주는 그러한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그 사람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상대도 여러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좀 약간 눈빛이 찌릿찌릿 맞아서 연애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 사람의 그 강인한 모습, 리더십 있는 모습에 조금 더 마음이 더 갈 것 같고, 그 사람의 그 적극적인 모습에도 여러분이 푹 빠질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좀 거침없이 달려오면서 거침없이 표현해 오는 거를 여러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고, 여러분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 사람에게 나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좀 걱정하시는 게 '이 사람 만나면은 진짜 잘 만날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잖아요. 제가 한번 열어 볼게요. 자,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잘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름 좀 평온하고 안정된 상황이다 보니까 만나게 된다면 성인들의 연애, 어른들의 연애처럼 진짜 그냥 일하고 주말에 데이트하고 요런 느낌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만나는 게 불안정하지 않아요. 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만나고요. 두 분이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화 수준이나 그 정신적인 수준? 이런 게 되게 똑같아요. 여러분도 사뭇 진지한 모습이 있는데 이 상대도 그런 진지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이 관계가 흘러간다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요. 그리고 정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연인 사이, 가족끼리도 잘 안 하는 얘기가 이 사람, 상대방과는 그런 정치 얘기,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도 다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가치관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분의 흐름 자체는 정말 미래까지도 진지하게 바라볼 만한 그런 인연이다라고 보여져요. 빠르게 좀 결정이 나고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 연애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조상님에 관련된 그런 연애운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조상님께서, 나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한 행운의 아이템을 추천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조상님께서는 우리 여러분에게 "너 혼자 애쓰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를 할 때, 뭔가를 만들어 갈 때 너에게 큰 복이 올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혼자 하지 말고 사람들이랑 함께 해라. 모든 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먼저 전달을 해 주시고 싶은 것 같고요. 일단 향을 먼저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좀 신뢰와 청결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향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햇살 아래 잘 말린 빨래처럼 깨끗한 코튼 향이나
오렌지 꽃의 우아함이 담긴 네롤리 요런 향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을 좀 추천드리자면 저는 포레스트 그린과 샌드 베이지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베이지색 슬랙스나 스커트에 좀 그린 컬러 셔츠나 가디건 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과 베이지 색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굿즈 모양을 좀 추천드리면 삼각형 모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모양의 소품 한번 사용하셔도 좋아요. 만약에 액세서리를 하신다고 해도 삼각형 귀걸이, 뭐 삼각형 목걸이, 삼각형 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아니면 기하학적인 무늬가 들어간 그런 스카프도 너무 좋으니까 삼각형 모양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재미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트라이앵글 우리 초등학교 때 쳐봤잖아요. 그거를 심심할 때 집에서 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다음은 가죽 소재의 좀 제품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죽 소재의 지갑, 뭐 가죽 뭐가 있을까요? 가죽 스트랩도 가능하겠네요. 그 시계 찰 때, 워치 찰 때 그런 가죽 스트랩도 너무 좋고 명함 지갑, 뭐 가죽 다이어리, 그냥 지갑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죽 관련된 거 그리고 뭐 조상님께서 물려준 게 뭐가 있다. 아니면 가족에게서 받은 뭔가가 있다 하면은 그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우리 친엄마가 준 팔찌, 엄마가 준 부적 뭐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엄마의 손때가 묻은 아빠의 손때가 묻은 아니면 우리 조상 중에 한 분이 주신 그 손때가 묻은 제품이라면 다 여러분에게 행운의 아이템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운의 아이템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에게 좋을 시간과 장소도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을 먼저 추천드리자면요. 저는 좀 이제 저녁 노을이 지는 저녁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6시 반에서 저녁 8시 사이 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운의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장소를 좀 추천드리자면 저는 약간 좀 미디어 아트 전시 있는 곳, 시각적인 예술이 있는 그런 장소도 굉장히 좋고요. 암흑 카페, 암흑 카페 있잖아요. 되게 안 보이는 카페?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두운 공간 아니면은 진짜 그냥 조명만 켜져 있는 지하의 카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영화관도 되게 좋은데 영화관 중에서 약간 빈백 놓고 누워서 보는 영화관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만화 카페 뭐 이런 데도 괜찮은데 영화관이 되게 좋을 것 같죠? 좀 영화관에서 누워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강물이나 좀 숲을 바라보는 물멍하는 공간, 순멍하는 그런 공간 요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연이 보이는 그런 카페에서 좀 힐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조상님이 점지해주는 그런 인연을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 리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여러분의 현재 상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우리 여러분의 현재 상태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여러분의 성향적인 부분이 먼저 들어오는데요.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진짜 말을 엄청 예쁘게 하는 분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얘기가 딱 여러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재간이 되게 좋고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요. 말을 해서 말을 한 걸로 벌어먹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많이 사귈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력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말솜씨, 말 예쁘게 하는 게 여러분의 매력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연애운을 열어보고 있죠. 우리 여러분의 현재 연애운은 어떤가요?
지금 연애를 할 수 있는 뭔가는 없다라고 보여요. 지금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맨 땅에 헤딩하듯이 지금 연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서 여러분 지금 조급한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은근히 또 눈도 많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약간 모태솔로거나 연애를 쉰 지 정말 오래됐거나 지금 연애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분들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시급합니다. 말도 정말 예쁘게 하시고 정말 매력 넘치고 재치가 있는데 이렇게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은 연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야 너는 진짜 매력이 많은데 왜 연애를 못하냐?" 이렇게 좀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 이렇게 매력 부자인 이런 사람을 왜 아무도 못 알아보는가.' 저는 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암장 카드 열어보면요. 30 번에 37 번에 41 번이다. 그러면은 4 번, 1 번, 5 번이면은 지금 조상 카드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조상님이 "에이그 답답아. 빨리 연애를 해야지. 그렇게 동상들이랑만 끼리끼리 모여서 놀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주변에 아무도 없다든지 이성이라고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동료밖에 없다든지 그래서 같이 노는 사람이 그냥 동성 같다. 그래서 좀 이 범위를 넓히든지 이성을 좀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사실 조상님들도 여러분을 보면서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조상님이 답답해하시는데 언제쯤 나에게 인연을 주실지 제가 한번 열어 볼게요. 음. 우리 조상님께서 좀 화가 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화가 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사인을 줬는데 어쩜 그거를 다 잘라 먹었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몇 번 인연을 이어주려고 하셨대요. 몇 번의 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듯이 여러분 옆에다가 그 인연을 뒀었는데 여러분이 다 잘라 버렸대요. 그래서 가차없이 그냥 다 잘라 버려 가지고 "아니 내가 준 사인을 왜 못 알아들었어. 내가 그렇게까지 해 줬는데 어떻게 그걸 놓칠 수가 있어."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아쉽게 끝났던 썸이 있나요? 아니면 아쉽게 놓쳤던 인연이 있나요?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러분의 이제 연애 흐름 언제 들어올까 하면은 하반기입니다. 자 8 월, 9 월, 10월 요렇게 3 개월 들어와 있어요. 이 시기에 여러분은 무조건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막 굳이 노력을 하면서 소개팅 어플하고 이런 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이 시기에 8 월, 9월 달, 10월 달 이 시기에 어떠한 사인이 조금이라도 보일 거예요. 누군가를 만날 자리에 내가 초대가 된다든지 누군가가 계속 내 옆에서 눈빛을 쏜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을 텐데 고럴 때 여러분이 모른 체 하지 말고 차갑게 굴지 말고 좀 따뜻하게 "눈길 한번 줘라."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이 딱 이렇게 점 찍어 줄 날짜는 8, 9, 10 월이니까 이때 여러분이 어딜 가더라도 철벽 절대 치지 마시고 그냥 좀 부드럽게 동성 대하듯이 편하게 한번 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일지도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사람은요 성격이 굉장히 유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좋아요. 약간 좀 둥글둥글한 느낌? 어른들이 좀 다 좋아할 만한 푸근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가끔 낯설 볼 때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둥글둥글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그런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덩치가 좀 있는 느낌입니다. 얼굴이 좀 복스럽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막 진짜 등치가 엄청 크다 이런 건 아니고 좀 어른들이 봤을 때 건장하고 듬직한 느낌. 여자분이시라면 얼굴이 좀 복스럽게 통통한 느낌. 마른 체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약간 통통한 그런 느낌으로 많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저는 좀 한 곳에 열중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연구원, 학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교수 막 이런 것도 되겠죠. 대학원생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뭔가에 열중하고 몰두하는 그러한 일들,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일이 아니라 나 혼자서 성과를 내는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이랑 소통해서 회의하고 이런 것보다는 나 혼자 연구해서 나 혼자 그거를 풀어내는 일이라서 가르치는 쪽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운동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외형 자체가 좀 운동도 많이 해서 확실하게 그 건장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요, 좀 성격 자체도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좀 직진하는 느낌도 있고, 좋으면 좋은 거다 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딜 가든 이질감이 들지 않는 그런 편안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또한 애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애교도 좀 많고 전체적으로 좀 사람이 선하다, 유하다, 어른들이 딱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을 이어주는 이유, 초상님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이어주는지 열어볼게요. 왜 나를 이 사람을 이어주시나요? 일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점 찍어 왔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몇몇 사람 붙여주긴 했는데 그거는 좀 실패했나 봐요. 뭐 그만큼 여러분도 끌림이 없었겠죠? 여러분이 끌림이 있었다면 한 번 뭐 쳐다보고 뭐라도 했었겠죠? 근데 그런 끌림이 없었다라는 거를 소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아, 그래. 그건 내가 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아, 그러면 이놈으로 한번 다시 붙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상님도 내가 봤을 때 너의 성향, 너가 이렇게 한 사람한테 빠지면 또 올인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 빠지는 걸 무서워하잖아. 그러니까 안전한 사람한테 빠지라고 내가 안전한 사람을 이렇게 점지를 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연애하면 진짜 올인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헤어나오는 게 힘들고 자칫 잘못하다가 나쁜 놈 하나 만나면 나쁜 놈? 나쁜 사람 만나면 이제 여러분도 그거에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좋은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한테 빠져라라고 좀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 번, 30 번, 32 번. 그러네요. "너랑 이번에 진짜 잘 맞는 사람 해 줬어."라고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봤을 때 나도 열어 볼게요. 자, 이 사람이 봤을 때 나는요. 솔직히 나에 대해서 상대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좀 베일에 쌓여 있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 생각을 하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좀 베일에 쌓여 있어서 신비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궁금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여러분 자체가 좀 그들끼리의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은 약간 그들끼리의 문화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더라도 그 친구들끼리만 노는? 근데 그렇게 또래들이랑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또래들이랑 이렇게 무리져서 잘 어울리는 사람들 보면 되게 귀엽잖아요. 고만고만한 애들이 막 서로 막 이렇게 까르륵대고 웃는 거 되게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그러한 귀여운 포인트로 볼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이 친구들이랑 있으면 또 되게 재밌고 웃기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좀 마음에 들어하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이 여러분을 딱 보면은 신비로움 되게 좋아하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의 해맑음, 까르륵함, 열정적인 모습들 그런 거를 상당히 좀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들지도 열어볼게요. 자, 이 12번 카드 자체는 짝사랑의 카드예요. 그러면은 상대가 여러분을 보잖아요?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푹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계속 여러분 생각이 나고 '맞아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맞아 그 사람 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러분의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이랑 친해지는 거는 어려워도 한 번 친해지고 한 번 대화를 하고 나면은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매력에 못 태어나와요. 진짜 외모, 뭐 성격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긴 하지만 진짜 말 잘하는 사람,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은 진짜 두고두고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워낙에 말을 예쁘게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그거를 귀엽게 예쁘게 볼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좀 이상형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어 여러분을 굉장히 완벽한 사람, 내 기준으로는 너무 완벽해서 '내 이상형의 모든 것이 충족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또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푹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겠죠. 여러분은요, 이 사람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하면서 다소 당황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솔로 생활을 좀 했잖아요? 아니면은 좀 만난 게 없거나,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외부의 변화, 갑작스러운 그런 표현에 다소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좀 걱정하는데 또 조상님 속이 타는 소리가 들려요. 내가 그렇게까지 또 했는데 그렇게 사람을 조정해 가지고 너한테 적극적이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뜸을 들이고 또 그러면 어떡해 하면서 조상님이 또 답답해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여러분이 아직 연애에 대해서 음 그냥 '가볍게 만나 보자.'라는 마음이 안 돼요. '나는 한 번 만나면 진지하게 오래 만날 거야.' 이게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와도 의심부터 해요. 당황하고. 그래서 너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조상님들이 잘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뭘 하던 내 옆에서 잘 지켜줄 거예요. 내가 힘들지 않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8월, 9월, 10월 달 요때예요. 이때 만나는 인연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표현해 온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웃어주는 것까지는 해줄 수 있겠죠? 고렇게만 해 주신다면 여러분도 정말 무난하게 좀 잘 만날 수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두 분이 만나면 어떨지도 열어볼게요. 음. 자, 일단은 둘 다 좀 성향이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고지순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랑 끝까지 평생 그냥 생각하면서 만나는 게 크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게 된다면 정말 오랜 기간 잘 만날 수 있고요. 저는 사상이 비슷한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상이 비슷해야지 싸울 일이 없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정치 얘기로 싸워요. 저는 굳이 안 해도 안 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꼭 정치 얘기를 해 가지고 꼭 이렇게 싸움을 붙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런 사상조차 잘 맞아 가지고 그렇게 다툴 일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상이 맞고 성향이 맞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편안하게 만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12, 10, 26번, 22, 68 이네요. 사상이 맞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의 그거에 굉장히 큰 것 같고 22, 6, 8이니까 왠지 저는 두 분이 만나기까지 제3자의 도움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제3자의 우리 조상님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 가족이나 지인들,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게 긴가민가 할 때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 내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 보셔서 그걸 통해서 답을 내시는 것도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하기 금지, 혼자 생각하지 말기,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걸 토대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연애운의 모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운의 아이템을 추천을 해 드릴 건데요.
제가 평소에 그냥 연애에 오늘 올려주는 행운의 아이템이라면 오늘은 여러분의 조상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행운의 아이템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연애운도 올라가고 여러분의 그 금전운이나 뭐 이런 다른 운에도 많이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고 잘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조상님이 우리 자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혼자서 나의 빛, 혼자서 나의 그 생각만 보고 있으면 힘든 법이다.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빛, 네가 갖고 있는 마음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너의 스스로도 더 많이 넓어질 것이야. 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고민을 혼자 묵묵하게 가지고 가지 말고 사람들이랑 나누면서 나의 무거운 짐도 덜어내길 바란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면 이제 행운의 아이템 추천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향 같은 경우는 저는 깊은 숲속의 신선한 소나무, 파인향 이런 것과 좀 깨끗한 화이트 머스크 요런 계열이 좋습니다. 그래서 파인 앤 화이트 머스크인데 이 파인이 PIN이거든요. 그래서 요 소나무 향이나 화이트 머스크 계열 향수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색감을 좀 추천드리자면 저는 실버 그레이나 소프트 라벤더 요런 거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라벤더색 셔츠나 실버 액세서리 요런 거 좀 착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굿즈는 그 무드등 요런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무드등, 손전등 이런 거 있으면은 좀 미니 사이즈 있으면 가방에 걸고 다니셔도 좋아요. 요즘 그렇게 미니미니한 손전등 이런 거 많지 않아요? 그런 거를 가방에 굿즈, 키링처럼 걸고 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좀 롱한 기장이 좋은데 귀걸이를 하더라도 좀 치렁치렁하고 긴 기장의 귀걸이, 목걸이를 하더라도 되게 치렁치렁하고 긴 목걸이 요런 걸로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보통 기장보다 좀 긴 그런 액세서리를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행운의 장소와 시간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간을 제가 추천드리자면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 요 사이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후 4시 브레이크 타임 요런 시간들 있죠? 약간 나른한 오후 시간 요런 시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장소는 좀 웃음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그런 좀 개방적인 공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뭔가 루프탑 글램핑 아니면 테라스 바 루프탑 바 이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요즘 보면은 루프탑에 캠핑 있는 감성의 카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파티 느낌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야외 카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내보다는 실외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외에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수다 떠는 푸릇푸릇한 그 사이 안에서 좀 얘기 나누는 그런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행운의 장소이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아니면은 뭔가 집들이가 있다, 뭐 집들이 한다 했을 때 그 장소도 여러분에게 좋은 장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행운의 시간까지 알아봤고요. 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리딩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 가득하길 바라면서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